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가장 궁금한 거는요. 지금 하루 확진자 1,000명대가 나왔거든요. 이 1,000명대 확진자 숫자, 그동안 좀 예상을 하셨던 숫자입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예, 뭐 많은 전문가들이 1,000명이 간다, 뭐 지금은 2,000명이 간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1,000명대를 넘겼다는 데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아, 왜냐하면 실망스럽다고요? 예. 네, 우리가 정부가 5단계 새로 제정하면서 3단계를 800에서 1,000명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 예. 얘기는 800만 넣으면은 이 3단계는 사회를 문을 닫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하겠다고 해놨는데 아무도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800대에 움찔거릴 때, 800대를 향하고 있을 때 뭔가 충분한 조치를 해서 1,000명을 안 쳐야 되는데 지금 1,000명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큰일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까지는 2.5단계입니다. 수도권 2.5단계, 그다음 다른 지역은 2단계인데 2.5단계로 올렸는데 왜 효과가 없었던 겁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요. 예. 하나는 이번 수도권에서 시작한 것은 1, 2차 대유행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저변이 넓고 뿌리가 깊고, 예. 그다음에 더군다나 추적 안 되는 소위 깜깜이 환자들이 한 20%를 넘나드는데도 그 부분을 간과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2.5단계, 1.5, 2, 2.5단계까지 올리면서 늘 시간을 늦게 대응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틀, 뭐 사흘 이런 식으로 이제 늦게 대응을 했었고 예. 이미 이미 올라갈 때만큼 올라간 거를 못 따라간 것도 있지만 각 단계별로 행정력을 발휘해야 될 단계에서 제대로 안 한 점도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업소 내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굉장히 강제를 오래전부터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상당히 최근까지 뭐 찻집에 가면 마스크 안 끼고 담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단속을 해줘야 교통 단속도 어느 정도 신호 단속 해줘야 이게 이제 교통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관계로 단계를 올려도 효과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동안 과정에서 정부가 조금 너무 안이하게 판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데 가장 결정적으로 이거는 꼭 했어야 됐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지금 11월 한 말은 물론이고 중순경부터 예. 그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예. 거의 20%, 15% 선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 그러면 상당 부분 그 찾지 못한 감염원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을 계속 시키고 있었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늦었어요. 예, 최근에 와서야 뭐 경찰과 군을 동원해서 예. 역학조사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미 상당히 많이 늦었죠. 이미 수천 명의 바이러스를 흘리고 당기는 숨어있는 감염자들이 계속 감염을 일으키면서 그들만의 N차 감염을 계속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예. 그 병상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5단계를 만들면서 정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단계를 나누고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각 단계별로 그 병실 수급이나 의료진 수급에 대한 계획이 전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뒤따라가는 행정이 될 수밖에 없고 병상을 충분히 마련하고 환자가 생기면은 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도권에서 5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집에서 대기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앞선 기사에서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검사 숫자를 좀 늘려야 된다. 무증상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검사 숫자를 지금보다는 3배 이상은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은 뭐 옳은 지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뭐 그건 정부도 지금 이제 검사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충분한데 다만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할 때 결국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를 따낼 수 있는 인원들이 또 제한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검사할 능력은 하루에 10만 건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그 10만 건을 다 소화하기에는 검체를 채취한 인력에 대한 수급도 지금은 확실치가 않다라는 점에서 검사 건수를 늘렸을 때 과연 감당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또 따로 봐야 됩니다. 의료 인력에 또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거군요. 자, 그럼요. 지금 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3단계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뒀습니다. 어떤 뭐 결정을 없었는데 당장 3단계로 올려야 하는가 아니면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하는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래도 정부가 잘 지키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공포한 이 그 단계에는 아직까지 해당은 안 됩니다. 3단계는. 예. 왜냐하면 일주일 정도에 800명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곧 요건이 충족되리라고 보고요. 요건이 충족되면 지체 없이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번 2단계, 2.5단계 올릴 때까지 자꾸 멈칫거리지 말고요. 예. 그러나 저는 단계로 올린다 하더라도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그런 행정력을 발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국민들한테만 계속 단속을 해 간다면 3단계로 올리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뭐 금방 환자가 줄고 하는 효과는 예. 없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예, 서로 단속을 잘 한다 하더라도 지금이 상당히 불길이 세기 때문에 이게 지난 1, 2차 때까지 피크를 치고 정점을 치고 쭉 빠지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저변이 워낙 넓고 예. 지금 이제 막 호흡기철인 겨울이 이제 정점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정 교수님 잠시 기사 하나 보고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치료제는 4달,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이 목표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죠. 그럼 치료제 1월 말 정도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14일부터 백신 접종, 오늘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간이니까 하루 정도 더 시간이 좀 있어 보이네요.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요. 홍콩은 모든 시민의 무료 접종, 이렇게 치료제와 백신 접종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자, 정 교수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백신 접종이 우리도 언젠가 시작이 되겠죠. 지금 뭐 빠르면 한 3월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백신 접종 전 국민이 다 맞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한적인 숫자만 맞아도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백신 접종은 국가 차원에서 소위 뭐 익숙한 그 집단 면역을 얻기 위해서 60%에서 70%가 맞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독감 백신을 다 맞으라고 독려를 하고 사실 많은 접종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왜냐하면 일부만 맞고 있는 경우에는 확진자가 감염을 시킬 때 막아내는 능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그 기초 감염 생산 지수라는 그 R라는 숫자가 1을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감염은 계속 퍼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 1이라는 숫자를 아래로 낮추면은 한 명이 다른 사람한테 감염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병이 줄어든다는 이론 하에서 우리가 70%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3천만 명 정도는 맞아줘야 이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이 생겨서 병이 더 이상 크게 번지진 않을 거다라는 그런 과학적 근거에 이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한 70% 정도인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이 일단 다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백신 접종 지금 빨라야 한 3월 정도로 좀 예정돼 있거든요. 좀 여러 가지 그런데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겨울철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겨울 내내 상황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예, 매우 어려운 전망이고 사실 정점을 언제 치느냐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정도 수백 명대의 환자는 계속 앞으로 나올 것이고요. 예, 또 조금 잘못돼서 뭐 여기저기서 부주의한 그런 단체가 생긴다면 또 더 많이 생기고 하면서 거의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독감철이 됐을 때 암만 조심을 해도 독감 환자가 계속 기승을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도 있고 치료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퍼지는데 코로나19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국민들의 주의력 집중에만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넘쳐나는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그런 체제를 정말 아주 절실하게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 꽤 많은 숫자가 있는 거는 유지될 수밖에 없으니 병상과 의료 체계 이 부분에 주안점을 좀 둬야 되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으로 좀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